안녕하십니까? 역사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격려입니다. 역사 속으로 사라진 수많은 제국들,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들의 돈, 자신들의 화폐가 영원할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는 점입니다. 모든 정부는 자국의 통화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매번 그들의 얼굴에 대고 차갑게 비웃었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부터 근대 프랑스, 미국의 남부연합, 그리고 오늘날의 레바논에 이르기까지 평범한 사람들은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자신들이 평생 모은 저축이 휴지 조각이 되고 월급은 가치를 잃었으며 그토록 신뢰했던 시스템에 의해 미래를 송두리째 빼앗겼다는 사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경제 붕괴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붕괴는 하나의 주기, 즉 사이클입니다. 진짜 질문은 금융 시스템이 무너질 것인가가 아니라 그것이 무너질 때 당신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가입니다. 영원할 것이라는 환상. 이것이야말로 가장 치명적인 금융적 착각입니다. 우리는 월급 통장을 보고 은행을 믿고 국가의 화폐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건 견고해. 이건 계속될 거야. 하지만 돈은 돌이 아닙니다. 돈은 믿음, 즉 신뢰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단 하룻밤 사이에도 증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역사는 무자비하면서도 필수적인 스승입니다. 모든 몰락의 역사 뒤에는 생존의 단서와 경고, 그리고 반복되는 패턴이 남겨져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충분히 예리하게 그것들을 연구한다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맹목적으로 믿었던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시스템을 의심했던 회의주의자들이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예를 들어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잔티움 제국을 서로 막아 멸망한 후에도 수세기 동안 살아남은 로마의 동쪽 그림자로 기억합니다. 그 막강한 힘의 중심에는 솔리두스라는 금화가 있었습니다. 이 금화는 너무나 순수하고 일관된 가치를 지녀 당대 최고의 국제통화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백 년 동안 런던에서 바그다드에 이르는 모든 무역은 이 솔리두스 금화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거 로마가 은화 데나리우스에 불순물을 섞어 가치 없는 양철 조각으로 전락시켰던 것처럼 비잔티움 제국 역시 똑같은 치명적인 죄를 반복했습니다. 그들은 점차 금의 함량을 줄이고 값싼 금속을 섞어 넣으며 주화의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결코 회복되지 않습니다. 한때 세계 무역의 기반이었던 솔리두스는 사기나 다름없는 존재로 전락했고 그 신뢰도가 사라지자 비잔티움 경제의 안정성 또한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았을까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화폐를 손에 꽉 쥐고 있던 충성스러운 시민들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조용히 금과 토지, 실물 자산을 숨겨두었던 현명한 상인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교훈입니다. 정부는 화폐 가치를 훼손시키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며 그들이 그런 행동을 할 때 부는 결코 이조할 수 없는 것들을 향해 이동합니다. 하지만 붕괴가 항상 통치자들이 주화를 조작하는 것에서만 시작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번개처럼 예고 없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14세기 유럽, 흑사병은 인구의 거의 절반을 휩쓸어버렸습니다. 도시는 텅 비었고 밭은 버려졌으며 무역은 마비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 흑사병은 단지 재앙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의 지형을 바꾼 경제적 대지진이었습니다. 노동력은 갑자기 귀중해졌고 임금은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한때 귀족들만 소유할 수 있었던 토지와 집은 헐값에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이나 식량, 혹은 그저 건강한 신체라도 가지고 있던 생존자들은 순식간에 사회계층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었습니다. 이야기가 낯설게 들리지 않으실 겁니다. 최근의 팬데믹 사태 동안 공급망은 무너졌고 각국 정부는 수조 달러에 달하는 돈을 찍어내 경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부의 불평등은 심화되었습니다. 유동성을 가진 자들은 헐값에 나온 자산을 낚아챘고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들은 더욱 뒤처졌습니다. 팬데믹은 단지 사람의 목숨만 앗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언제나 부를 재배치합니다. 전염병이 시스템을 얼마나 빨리 뒤집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면 1340년대 이탈리아의 피렌체는 대마불사, 즉 너무 커서 망하지 않는다는 말이 역사상 가장 오래된 거짓말 중 하나임을 증명합니다. 피렌체는 당대의 월스트리트였고 그곳의 은행들은 왕과 국가의 돈을 빌려주는 거대 금융기관이었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3세가 막대한 대출금을 갚지 못하고 채무불이행을 선언하자 이대했던 피렌체의 금융가문들은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예금자들은 모든 것을 잃었고 무역은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명성과 규모라는 것이 장부가 썩어 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이것입니다. 금융기관은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들이 무너질 때 결코 혼자 무너지지 않습니다. 당신의 저축을 함께 끌고 물귀신처럼 가라앉을 것입니다. 피렌체에서 리먼 브라더스까지 오늘날의 레바논에서 실리콘밸리 은행까지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전쟁 역시 같은 교훈을 가르칩니다. 미국 남북전쟁 당시 북부와 남부 모두 전쟁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돈을 찍어냈습니다. 북부의 그린백은 인플레이션을 겪었고 남부연합의 그레이백은 초인플레이션을 겪으며 완전히 소멸했습니다. 1865년 남부연합의 화폐는 약해진 정도가 아니라 그냥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군인들의 월급으로는 아무것도 살 수 없었고 가족들은 빵 한 조각 살 수 없는 종이 뭉치를 자루에 담아 다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오직 실체가 있는 것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금, 식량, 토지, 즉 진짜 가치 말입니다. 1790년대 프랑스 혁명 당시에도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었습니다. 혁명 정부는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아시냐라는 지폐를 발행하며 안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경제를 종이 돈의 홍수 속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물가는 폭등했고 빵을 달라며 외치는 폭동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종이 돈은 먼지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승리자는 애국심으로 지폐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식량과 부동산, 그리고 은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도 아픈 기억으로 남아있는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1997년입니다. 태국에서 시작된 바트화에 대한 투기적 공격은 아시아 전역으로 번져나갔습니다. 우리에게는 IMF 외환위기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하죠. 고정환율제는 붕괴했고 미국 달러로 빌렸던 빚은 하룻밤 사이에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불어났습니다. 수많은 기업들이 쓰러졌고 가장들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국민들은 나라를 구하기 위해 장롱 속에 있던 금반지와 금목걸이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평범한 시민들은 평생 모은 저축이 녹아내리고
주택담보대출금은 2배로 뛰며 일자리가 사라지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살아남은 이들은 있었습니다. 달러나 해외의 자산을 보유했던 사람들은 국내의 동포들이 빚더미에 허덕이는 동안 오히려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비잔티움이든 프랑스든 아시아든 미국이든 그 흐름은 똑같습니다. 종이 위의 약속은 실패하고 빚은 목을 조여오며 맹목적인 믿음은 처벌받습니다. 그리고 의심과 준비는 보상받습니다. 레바논은 가장 최근의 경고입니다. 2019년과 2021년 사이 은행들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 자신들의 계좌가 동결되고 화폐 가치가 폭락했으며 평생 모은 돈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 엔지니어, 은퇴한 노인들까지 모두 파산했습니다. 은행 시스템 바깥에 현금이나 금을 보관했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굳게 닫힌 은행문 앞에서 구걸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먼 나라 이야기라고 생각하신다면 2008년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집을 잃는 동안 이기를 초래한 은행들이 구제금융을 받았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혹은 불과 며칠 만에 지역은행들이 파산하며 대마불사가 그저 동화 같은 이야기임을 다시 한번 증명했던 2023년의 사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렇다면 역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위기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은 시대마다 달라 보이지만 그 핵심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비잔티움에서는 금이었습니다. 흑사병 이후에는 유동성이었습니다. 피렌체에서는 거대 은행가를 믿지 않는 것이었고 남부연합에서는 실물 상품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식량이었고 아시아에서는 외화 부채를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레바논에서는 은행 문이 잠기기 전에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붕괴는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비극입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들에게는 기회입니다. 환상이 깨질 때 부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부는 이동합니다. 맹목적으로 믿었던 다수로부터 균열을 먼저 보았던 소수에게로 말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생존은 단지 당신이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빵을 구울 수 있었던 제빵사, 망가진 도구를 고칠 수 있었던 장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었던 농부, 물자를 운송할 수 있었던 상인. 이 사람들은 붕괴를 견뎌낸 것이 아니라 붕괴를 딛고 일어섰습니다. 모든 시대는 같은 진실을 증명합니다. 환상은 언제나 산산조각 납니다. 정부는 화폐의 가치를 희석시키고 은행은 배신하며 종이는 죽습니다. 하지만 실물 자산과 실질적인 기술, 그리고 현실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파괴되지 않습니다. 붕괴란 저축하는 사람으로부터 생존하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부터 준비하는 사람으로, 종이로부터 현실로 부가 이전되는 거대한 과정입니다. 유일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거대한 부의 이전 속에서 당신은 과연 어느 편에 서게 될 것입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역사의 교훈 속에서 지혜를 찾는 여러분의 여정에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